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효은입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는요, 새해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시 개장 첫날을 맞이해서 이 시청자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최고의 주식 코디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코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올 한 해 증시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최고의 코디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수익률로 잠이 오십니까? 이들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이 수익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상위 0.1% 투자자로 만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기라고 합니다. 새해 수익률 1등급 맞으셔야죠. 두고 보세요. 꼭 당신의 포트를 최고로 만들 테니까.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코디,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호칭은요, 모두 코디로 좀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이 꾸준한 수익률을 만들고 계시는 이 최동기 코디님, 오늘 어떤 전략으로 좀 포트폴리오 짜볼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은 종목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성장성을 기본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수급이라든가 차트,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보유가 제시 및 편입별 조정을 통해서 수익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트렌드를 읽는 이 예리한 눈으로 최근에는 10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신일섭 코디님, 오늘 어떤 좀 전략으로 코디해 보실 계획이신가요? 네, 징글징글하게 파란 라면만 먹는 것 같은 수익률에서 제가 빨간 라면을 먹는 빨간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간 맛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색깔이 워낙 분명해서 오늘 조금 비교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까지 함께 선택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아무래도 새해 첫날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하루 추천주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일단 좀 길게 보고 또 올해 한 해에 좀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SKC 코롱 PI라는 종목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작년 상반기만 해도 최고의 중소형주 중에 최고의 종목으로 손꼽힐 만큼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하반기에 좀 지수가 하락하면서 동종목 역시 매출액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면서 일단 조정이 좀 크게 조정이 좀 왔었는데요. 최근에 기간 조정을 보인 이후에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기관 외국인 동반 순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신규 라인
확대 가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생산 능력이 작년 말 대비해서 약 18%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PI 필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PI 필름 1위 업체로서 최근에 다변화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자랑을 하고 있고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FPCB 부분의 PI 그리고 EV 또 올해 개화가 될 예정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폴더블 패널용 PI 필름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된 PI 필름까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형 포트폴리오로 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2019년을 위한 그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지난주 말 종가인 33,200원입니다. 목표가는 42,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3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이제 오늘 증시 개장 첫날인데요.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 이후에 마감했던 미국 시장 역시 양호한 분위기 속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외국인들의 국내 수급인데요. 일단 최근에 환율을 보시면 위안화 환율이 점차 약세에서 강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역시 1110원대로 점차 워낙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올해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업종 대표주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오히려 국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월 1월은 1월 효과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1월 효과가 어느 해보다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역시 중국이나 우리나라 역시 이제 보수적인 그런 정책에서 좀 확장 기조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섹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석 코디님,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2019년 개장 첫날입니다. 아무래도 좀 상징성이 있어요. 좀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 보면 될까요? 네, 물론 365일이 똑같은 날이죠. 하지만 우리가 1년을 단위를 끊어서 그 어떤 기점을 삼아서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물론 그런 거에 또 의미가 큽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다 똑같다는 정말 염세주의자적 발상이고요. 이렇게 1년씩 끊어서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1년의 결과를 정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새로운 각오로 나간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 상징성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장밋빛 전망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에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작심 3일일지라도 3일간은 열심히 해볼 것만 같은 각오가 있고 그래서 좋은 전망을 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지루한 1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 증시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렸지만 올라갈 때는 정말 차곡차곡 열심히 느릿느릿하게 올라갑니다. 롤러코스터가. 그러다가 떨어질 때 우리가 스릴을 느끼는 그 다이나믹한 부분에서 급락을 하죠. 그렇게 떨어진 다음에는 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계가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S자로 돌다가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 바로 S자로 천천히 도는 과정이 이번 2019년 1년 내내 나타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기간 조정이라고들 표현을 하죠. 그 기간 조정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마치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에 정상들이 만났을 때 굉장히 강렬하게 느꼈지만 그 뒤에 어떤 협력 과정이라던가 몇십 년, 수십 년간 그 적체됐던 그런 것들을 풀려면 너무 지난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겨운 과정들은 그 상징적인 첫 장면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결과가 나오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 조정, 주식시장의 기간 조정도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분명히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테마주는 움직이겠지만
그 테마주를 또 쫓아가지 못하고 나중에 늦게 잡게 되면 굉장히 또 아픔을 겪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자신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 행동을 해야죠. 우리가 어떤 새해를 맞이했다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장밋빛 전망에 적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정말 가치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그럼 이런 시세의 흐름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그 종목을 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배당을 받아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이런 포지션으로 가던가, 아니면 나는 단타가 좋고 수익을 하루라도 내야겠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테마에 매달려야죠. 테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잡테마, 아무 근거가 없는 테마도 있어요. 정치인 테마 같은 거. 그것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테마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근거를 갖고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장기적인 성장성에 관련된 테마, 이걸 원한다면 그쪽을 꽉 잡고 1월 달부터 관찰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단타를 원하고 불꽃 같은 수익률을 원한다. 그럼 정치인 테마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총선 분위기로 흘러가고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대선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열풍이 불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미래 먹거리, 뭐 2차 전지라던가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은 확실히 다가와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올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씨앗을 뿌리는 종목들이, 전기차가 우리가 도로에 이미 전기차가 다 도로 다닐 때가 되면 전기차주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차,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사회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게 되면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성숙기에 진입을 해버려서 시세가 나지 않아요. 옛날에 다 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주 뭐 잡스러운 테마로 불꽃 같은 수익률을 노리던가, 아니면은 정말 정상적인 근거가 있는 테마주를, 테마 업종에 접근을 해서 진득한 수익률을 노리던가, 포지션을 확실히 하는, 그러니까 장밋빛 수익률에 젖어서 1월 달을 보내기보다는 내가 2019년에 취해야 될 포지션, 그리고 나의 성향에 맞는 포지션, 어떤 걸 가져갈 건가. 안 그러고 그런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어영부영 하다가 여름 휴가 막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럼 또 작심삼일처럼 그 1월 달에 했던 그 각오 다 없어지고, 에이, 나는 역시 안 돼. 그냥 뭐 어떻게든 쏟아 부어가지고, 돈을 쏟아 부어서 저가로 계속 그 단가를 낮춰가지고 계속 버텨야지.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1월 달로 한번 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최동기 코디님께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상승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니까는 게임주들이 일단은 좀 좋은 출발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대북 관련주들도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연말에 우리 김정은 친서를 보내왔지만 과연 대북주들도 계속 등락이 엇갈렸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분명히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보는 업종은 바이오 업종. 즉 올해 뭐 굉장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조정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나마 그래도 성장률 측면에서는 우리 바이오주라든가 그다음에 그 많이 빠진 IT주 이런 쪽도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뭐 우리 첫날이지만은 일단 아침에는 또 뭐 좋게 출발하겠지만 사실 또 장이 흘러가면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모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요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좋게 만드느냐 이런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작년에 우리가 연초 대비 한 18% 하락을 해서 주가지수 코스피 자체는 이제 2000선이 유효를 받지만 올해도 아마 그러한 등락이 계속 이어올 거 보이면서 그러한 어떤 그 박스권을 매매라든가 아니면 사안을 그 돌파 시점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아마 승패가 잘 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옛날에 하는 패턴으로 아마 매매를 하시면은 충분히 우리 빨간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석 코디님, 아까 전에 정치 테마주 좀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테마주가 여전히 그래도 좀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번 해의 그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이 좀 과했지만 과하게 할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주 근거가 아예 없거든요. 하지만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근거 없는 데서도. 우리가 근본을 따져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근본이 없어도 수익률만 쫓고 싶다고 하면
정치인 테마가 지금 강력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정상적인 삼성전자 같은 테마를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수익률을 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2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2019년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평소보다 1시간 늦춰진 10시에 시작을 하게 되고, 증시 거래 시간은 오후 3시 30분까지로 동일합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흘러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9% 상승한 205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벌써 상승하면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전자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39,000원대 다시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2% 가까이 빠졌습니다만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61,200원 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셀트리온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벌써 3%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32,700원에 흘러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주 금요일에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39만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좀 빠지면서 출발하네요. 현재 0.84% 하락하면서 1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5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SK텔레콤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10위권에서 마감이 되는데 현재 9위권까지 올랐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4만 5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33,250원에 흘러갑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0.56% 상승한 205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가깝게 상승합니다. 68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면은 CJ ENM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대체로 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가깝게 상승하면서 76,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합니다. 74,000원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바이로메드 2%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26만 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포스코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64,000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이 HLB도 1.25% 상승한 8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3%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21만 5,2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게임주 대체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10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상승세 나옵니다. 1.62% 상승한 9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오롱티슈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3,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타캐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경력 5년의 이주화 시청자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이주화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화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S 산전을 담고 있는데 비중 50%로 가져가고 계시고요. 87,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중 15%로 가져가고 계시는데 14,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화인베스틸을 10% 비중으로 가져가고 계신데 4,94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이 좀 눈에 띄는데요. 비중 25%로 가져가고 계시고 88,92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네, 현재 4종목 보유를 좀 하고 계십니다. 2011년부터 14년 사이에 매수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동기 코디님, 이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까요? 사실 좀 마음 아픈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수익률이 거의 뭐 반토막 난 종목들이 대부분 같은데요. 사실 그 LS 산전 같은 경우는 전에 그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테마가 있었죠. 사실 보면은 이제 이 회사는 74년도에 설립이 됐죠. 그래서 전기전자 계측, 정말 자동화 기기 제조 판매
유지 보수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 계량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 쪽에 이제 많이 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녹색 성장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사업도 일단 영위하고 있죠. 사업 부문은 전력 60%, 자동화 25%, 금속 한 1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대기업이라든가 해외 피크 저감량 ESS 매출 감소로 외형이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올해 3분기까지, 작년이겠죠. 작년 3분기까지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형 ESS 매출이 1,000억 정도 인식된 것 같은데, 이제 투자가 대부분이 마무리됐죠. 따라서 아마 올 3분기까지는 아마 계속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그래도 신재생 연계형 ESS 저장 장치 이쪽은 좀 성장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특징이 HVDC, 요게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 기술인데요. 이거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술은 LS 산전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또 대북 경제협력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력 송배전은 물론 철도의 신호사업 등에서 이러한 회사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LG산전의 미래상은 해외 성전과 직류 배전, 분산 전원 배전, 그리고 초고압 직능성전, HVDC 등 4가지가 아마 향후의 미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수급적으로 볼 때 최근에 보시면은 투신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 종목이 좀 더 지금 뭐 바닥권이지만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신의 이런 매도가 좀 진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식 자체는 이제 바닥권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마 주봉상으로 보면 60일선이 65,000원까지는 아마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65,000원부터는 아마 분할 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 자체가 87,200원이지만, 현재로서 뭐 87,000원으로 다이렉트로 가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65,000원까지는 기다렸었다가 일단은 분할 매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가면 또 좋지만 빠졌을 경우에는 다시 판 만큼 다시 재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비중 15%로 가져가고 계시고 14,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좀 보니까 여전히 좀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뭐 바이오 자체는 이제 성장성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가 불문하고 우리가 기대치가 있는 종목인데, 엑세스 바이오는 그래도 우리 매수가대에 너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이제 체외 진단 기술을 토대로 말라리아 진단 시약과 HIV 진단 이용치들 등의 진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말라리아 진단 시약으로서 총 11가지 종목의 말라리아 진단 제품을 보유하고 있죠. 주요 입찰 업체에는 PFSCM과 국격 없는 의사회 등 국제기구로부터 약 100만 달러, 약 11억 규모의 규모 요청서를 획득했고 지난달 21일에 이제 공시를 했죠. 엑세스 바이오의 그 에티오피아 상상 공장은 작년 9월에 말라리아 RDT에 대한 WHO 승인을 획득했죠. 또한 작년 12월 18일에는 고령에 위치한 자회사 엑세스 바이오 코리아 체외 진단 전문 공장에 대해서 GMP 적합입니다. GMP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거 인증 제도죠. 그래서 현재 또 WHO 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장의 어떤 WHO 승인 시에는 미국 뉴저지 공장, 에티오피아 공장, 그다음에 한국 등 3곳의 생산 기지에서 대규모 입찰 물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주력 제품은 말라리아 RDT는 턴어라운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이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G6PD 바이오센스의 성장 가능성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포도당 인산 탈수 효소인데요. 베트남 의료기기 회사와 일단 어떤 5년간 210만 규모의 판매 계약을 체결했죠. 이 제품이 유일하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열대 지방에서 사용 가능한 현장 진단 제품으로 공식 인정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요르단, UAE 등 이러한 어떤 결핍 임금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확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작년 마지막 날 우리 외국인하고 투신이 그동안에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순매수로 전하는 점이 일단은 어떤 거 호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도 지금 아침에 좀 2.8%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도 이제 바닥에서는 이제 벗어났어요. 일단은 3,000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4,000원에 올라오면서 이제 상승을 계속 이제 지속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승하더라도 일단은 지난번에 6,200원, 6,500원 이게 이제 주봉상의 약 200일선인데 그 선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우리 그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다이렉트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6,0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비중 가지고서 올라가면 좋지만 또 빠졌을 경우에는 판만큼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이런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어떤 그 추가로 매수할 때는 계좌를 하나 새로 개설해가지고 별도 계좌를 관리하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수익이 나는 빨간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또 기존의 파란불보다는 뭔가 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어떤 추가 매수라든가 어떤 박스권에서 매매할 때는 추가 계좌를 하나 새로 트셔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전략이 좋다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화인베스틀이 되겠습니다. 화인베스틀은 비중은 이렇게 높지 않으세요. 4,940원 매수가에 비중 10%인데 화인베스틀은 사실은 이게 이제 철강 업종인데 2007년 9월에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쟁력은 빠른 납기와 이제 다양한 제품군인데 일단은 생산력과 원자재 조달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납기라든가 이런 게 계속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열회사에는 동일철강에서 생산하는 중소형 형광 제품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제품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생산하는 게 형광 중에서도 이제 앵글 형광인데 앵글 형광 비중이 계속 요새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 매년 낮아지고 있고 또한 이 회사의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2,400원 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의 매출액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해 작년에 분기를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그렇게 뚜렷하게 신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도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만 주가 자체는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박스권 매매 전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이제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어떤 3,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2,500원에서는 또 매도를 2,500원에서 매수, 3,000원에서 매수해가지고 어떤 박스권 전략을 구사하시면은 분명히 또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이 요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우리 항공지는 뭡니까? 유가 하락이 됨으로써 이제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이겠죠. 사실 작년하고 올해는 분명히 영업이익이 약 한 1.9%, 특히 올해는 20% 정도 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항공사들은 이제 항공유 가격도 빠른 속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이제 72불인데 10월 4일 고점인 95불에서 무려 24% 하락했죠. 그래서 아마 작년 4분기 평균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한 84불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1분기에도 약 70에서 75불로서 약 10달러 이상 배럴당 하락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소모량을 감안시에 연료비가 약 1,000억 이상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항공은 어땠습니까? 또 원화가 가치가 좀 하락함으로써 원화 기준은 수익은 기대치를 상향해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국제 공급이 증가를 했고요. 수송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국제 여객은 중국이나 동남아 미드노선 수요자 수정과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4분기에 동사의
국제 여객 탑승률이 무려 79%로 높게 유지될 전망이면서 이러한 탑승률에 기인하여 원화기준 수익률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물 부분의 경우에도 공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대한항공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유가에 가장 민감한 종목으로서 유가 하락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서는 일단은 항공업종 중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도 고점이 한 39,500원. 제가 볼 때는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고객님께서는 단가가 이제 88,900원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 그러면 2배 이상 올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형주라든가 내년 올해 어떤 지수를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4만 원 이상부터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종합 의견을 드린다 하면은 사실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통 주식 투자자 평균 보유기간이 3.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아 고객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유하셨는데 물론 단타는 지양을 하되 손절선 정도를 20%라든가 나름대로 정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LS 산전이 이제 보유 비중이 50%인데 물론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가 이제 50%까지 늘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종목도 한도는 20에서 30%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종목에 대한 조금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좀 어떤 마인드로 매수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딱 이 포트폴리오만 봤을 때 좀 과감한 성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이 매수 어떤 마인드로 좀 하셨는지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주아라고 하고요. 네. 주식을 보유하고 관심을 가진 적은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매수한 그 동기는 그냥 방송도 좀 봤고요. 그리고 네.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일석 코디님께서는 이러한 좀 안타까운 포트폴리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 그 학생들도 지금 정시비중,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서울대 정시비중 사상 최저라고. 지금 다 학종으로 가는 시대거든요. 근데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애가 가장 잘하는 거, 거기다가 여러 가지 활동도를 더해가지고 확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애가 어떤 그 리더십이라던가 봉사활동에 강점이 있다. 그럼 거기를 엄청나게 그 트랙 레코드를 쌓아가지고 거기를 부각시켜가지고 홍보를 해야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지금 혹시 LS 산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LS 산전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신가요? 종목 자체는 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선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그런 점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50% 비중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 1%로 가려면 전적으로 LS 산전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일단 수익률은 안 나는데 믿음을 갖고 계신다기 때문에 저도 LS 산전에 그럼 여기 집중을 해서 저는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는 걸 더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믿는 거를. 지금 LS 산전의 회장님이 나와서 말을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ESS에 투자하겠다. ESS 지금 그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아시다시피 테슬라도 수익이 안 나요. 근데 테슬라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가는 미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ESS가 그 대용량 그 저장 배터리인데 그게 어디 필요하냐면 태양광 풍력.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이 아시다시피 밤에는 태양이 안 뜨잖아요. 낮에 태양이 뜰 때만 되죠. 풍력도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안 불 때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딱 발전할 수 있을 때 그때 뽑아가지고 배터리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풍력 발전이 완전히 올라가야 되는데 OCI 주가를 보세요. 옛날에 무슨 태양광의 4번 타자자 목표가 100만 원, 150만 원짜리 보고서 나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때 남자의 종목이라고 군인공제인가 거기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남자의 종목답게 한 방에 갔습니다. 그쵸? 남자는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한번 OCI를 샀으면 절대 팔지 않는다. 이런 남자들도 지금 몰래 눈물 찔찔 짜면서 다 팔았어요. 그냥 정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뚝심 있는 사람들.
근데 OCI 주가가 이렇게 안 오른다는 거는 태양광이 지금 죽었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유가가 안정화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쓰는 기름값이 엄청나게 뛰어봐요. 그럼 어떤 논리가 벌어지겠어요? 태양광 풍력 발전 가자. 근데 기름이 너무 싼데 굳이 힘들게 태양광 풍력 발전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나오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 뭐 바람에 날려가지고 농가를 덮치고 무슨 농민들 죽어나는데 왜 태양광을 깔고 있어? 그런 얘기 때문에 발전을 더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기업들 보세요. 대기업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하죠. 대기업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삼성 SDI, LG화학 주가 지금 사상 최고가죠? 이게 전기차 시장은 이미 온 거예요. 테슬라의 주가와 중국의 비아디의 주가를 보면 알아요. 중국 상해 주가는 망했는데 비아디 주가는 좋고 테슬라 다 망한다고 했는데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제공하는 삼성 SDI 사상 최고가고 LG화학도 지금 이제 올라가면은 사상 최고가로 지금 갑니다. 다 연봉이죠. 자,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은 이미 커졌다는 거고 삼성 SDI와 LG화학이 자동차용 배터리만 하겠습니까? ESS는 자동차용 배터리보다 용량이 더 커요. 그 시장을 노리겠죠. 거기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LS 산전은 어떻게 되냐? LS 산전도 지금 ESS에 지금 올인을 했죠. 근데 지원군이 있잖아요. SDI, LG화학이 돈이 안 되는데 거기 집중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S 산전은 지금 굉장히 그 투자기에 있고 이게 회수기에 들어가면 주가가 급등할 여지가 있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대북 송전 관련해서 전기선을 깔아야 되는데 LS 산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그게 높아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테마주로 엮이면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움직이면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고 그게 안 움직이더라도 SDI, LG화학의 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S 산전은 제가 보기에 이른바 물타기를 해서 더 많은 수량을 가져다가 더 주력 종목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두 분 말씀 잘해주셔가지고요. 좀 아픈 마음이 진정이 됐고요. 앞으로 좀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좀 투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질문 하나요? 네,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개인들이 좀 주식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공매도 자체가 좀 폐지되거나 제한돼야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동기 코디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71년도에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지금 보면 이제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가 비상장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주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증권금융 주식에 이제 공매사고 공매도가 이제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그때 이제 매수는 한양증권, 매도는 이제 대우증권하고 동양제 유한타증권이겠죠. 그래서 그 증권사들이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주식이 처음에 69년도 11월에 330원 하던 주가가 네. 70년에는 764원까지 1월에 올라갔는데 네. 500원 빠지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이 난리를 쳤어요. 난동을부리 하다가 계속 이제 뭐 한양증권하고 대우증권이 또 매수 매도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회사 발행 주수가 100만 주인데 미결제 약정이 180년까지 올라갔어요.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 한 그 300원 주가가 2,000원까지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난리가 나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수, 공매도 금지 내리면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폭락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증권이 상장 폐지가 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틀리죠. 왜냐하면 자본시장 개방으로 완전 공매도가 완전 금지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우리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 이런 종목들의 어떤 좀 종목수를 약간 제한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비중을 좀 낮추는 이런 전략에서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완전 공매도 금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자본시장 어차피 해외 우리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시장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주화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들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이 수익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상위 0.1% 투자자로
만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기라고 합니다. 새해 수익률 1등급 맞으셔야죠. 두고 보세요. 꼭 당신의 포트를 최고로 만들 테니까.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갖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성열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성열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금융지주를 30%의 비중으로 가져가고 계시고요. 58,200원에 매수하셨고 에코프로 30%, 31,000원, 그리고 톡텍 7%, 21,000원, 그리고 삼성전자를 3% 비중 가지고 계신데 5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한화케미컬 30%의 비중으로 가져가고 계시고요. 18,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신일석 코디님, 이런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좀 코디를 해보면 될까요? 네, 다양한 업종이 일단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강한 포트폴리오 같고요. 어떤 아까 말한 근거 없는 테마는 없어요. 여긴 지금 근거 있는 테마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목, 3대 장이에요, 사실. 이게 30%씩 있죠. 한국금융지주, 에코프로, 하나케미칼. 이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종목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저는 에코프로가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가장 좋다. 예. 에코프로 혹시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급등하는 그런 그 스타일 때문에 좋아하시나요? 아니, 에코프로 자체는 좀 환경주이기는 하지만 네. 이제 그 에코프로비움 자회사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월이나 3월에 IPO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 여력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해서. 혹시 그 신규 상장하면은 그 자회사를 여기서 혹시 비중을 빼서 에코프로 BM을 사실 의향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거 전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요. 물어봤는데, 네.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할 텐데, 한국금융지주는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은행이란 게 있죠. 근데 우리투자증권도 있어요. 여기에서 강점이 뭐냐면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은행에 많이 있죠. 지금 솔직히 아무리 주식시장에서 정말 이게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정말 안정적인 주식들, 제가 보기엔 맥쿼리 인프라나 아니면 정말 리치 같은 주식들, 이런 거조차도 은행 예금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안 해요. 아예 주식 계좌 트지도 않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이렇게 금융그룹을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의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 은행원이 거기서 동의를 하면 은행 고객한테 우리투자증권을 추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은행 창구에 정시 펀드를 가입하러 왔으면 어떤 걸 추천하겠습니까? 우리 자산 운용하는 걸 주로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지점장이. 왜냐면 같은 계열사에 몰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점인데, 그런 거 이외에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 얘네는 없어요. 은행이. 그건 자생적으로 큰 애들이거든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지주사가 들어서면서 한국투자증권이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한국투자증권이 아까 말한 제가 우리투자증권이나 우리은행처럼 그 강점이 없기 때문에 뭘 했냐면 2017년 8월 달에 한국투자증권이 돈을 줘서, 왜냐면 한국금융지주가 다 한국투자증권이 거의 해먹고 있어요. 해먹는다는 표현인데 다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한국투자증권이 없으면 한국금융지주가 안 굴러가요. 근데 여기서 카카오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이에요. 카카오뱅크 혹시 계좌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까지 쓰시기 때문에 저도 카카오뱅크 계좌는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도 카카오뱅크에 1원도 안 들어있지만 계좌는 뜬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쓰면 카카오뱅크가 자연적으로 뜨니까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K뱅크가 먼저 출범했지만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K뱅크 회원수의 10배예요. 카카오뱅크는. 10배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이미. 카카오뱅크 그리고 모임통장이라고 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이런 걸 만들어 했지만 그게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고. 너 왜 저런 걸 나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카카오뱅크가 한 거 나도 그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뛰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뱅크 지분 58%를 보유해서 최대주주 고객이 됐습니다. 최대주주 등극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유효 고객수가 40만 명에서 60만 명이고 카카오뱅크 고객수가 700만 명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이거죠. 이게 신의 한 수죠. 옛날에 유한타증권이 동양정금증권일 때 CMA 엄청나게 홍보해서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생들한테 CMA 들게 만들었거든요. 그 대학생들이 지금 30, 40대 됐습니다. 지금 경제력 가진 30, 40대가 됐어요. 그때 CMA 개설했던 거 깰까요? 안 바꿔요. 귀찮아서 안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안 되는데 그때 했어요. 그걸 한 이유는 증권사가 그때 CMA 개발하면서 은행 지점망을 쓰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목리를 부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보수적이고 더 크고 그런데 증권사 굳이 키워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반대를 해서 뭐 편의점이랑 협약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ATM기를 이용한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돈이 많아지니까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를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투자증권이 MTS랑 카카오뱅크를 연계해서 사업을 하거나 지금 뭐 카카오뱅크에서 대출 거절이 됐는데 한국투자증권에 연계 대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된 거는 신의 한 수다. 그렇게 되면 한국투자증권과 카카오뱅크는 함께 성장하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적자를 탈피하려는 대로 가지만 아까 태양광 얘기를 드렸듯이 그 전환기를 다 겪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투자를 안 하면 그냥 도태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투자를 안 하면 기업은 계속 투자를 하면서 커가야죠.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를 보면서 계속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꾸준히 보유를 하자. 그리고 에코프로인데 아까 그 설명을 한 데에서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삼성 SDI와 LG화학의 주가를 보면 알아요. 삼성 SDI, 삼성전자랑 연관되고 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총사로 불리지만 삼성 SDI 주가가 지금 가장 좋고 LG화학, 화학주들이 뭐 그렇게 지금 화학 사이클이 끝나간다는데 LG화학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둘 다 공통점이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클 수 있는 거는 아까 뭐 태양광 풍력에 들어가는 ESS는 아직 더딜지 몰라도 유가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에서는 빨리 다가올 확률이 높아요. 전기차가 깔리기 전에, 내가 전기차를 소유하기 전에 이미 오를 확률이 높아요. 테슬라나 비아디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고, 거기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삼성 SDI, LG화학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고,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코프로는 NCA 양극 소재. NCA가 그냥 그거예요. 니켈의 N, 코발트의 C, 알루미늄의 A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전동공구와 전기 자전거용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한 번에 출력이 많이 필요한 거. 우리가 벽 뚫을 때 드릴 쓸 때 드릴이 확 돌아야 되죠. 그때 강력한 출력의 2차 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NCA가 들어가서 출력을 확 높여줘야 돼요. 그게 에코프로의 시그니처예요. 이게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NCA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스미모토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이 2위거든요. 일본에. 근데 둘이 합치면 80% 이상이에요. 과점이에요. 과점. 그리고 NCA가 그 등극하기 이전에 원래 LCO가 쓰였는데 LCO는 리튬의 L, 그 코발트의 C예요. 근데 이 리튬 코발트 산화물보다 NCA가 출력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쓰이고 여기가 이제 자동차용으로 발전이 되면 요즘에 뭐 한 번 충전에 3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거 나오고 있죠. 이게 점점 올라갈 거예요. 한 번 충전에 또 뭐 600km, 700km. 이러려면 고출력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럼 당연히 고출력 배터리에 필요한 에코프로의 NCA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CA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SDI와 LG화학의 주가가 이미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는 중소형주기 때문에 SDI, LG화학이 방향만 잡아주면 속도는 에코프로가 더 빠르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더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종목 하나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그리고 LG화학이 화학의 3대 장이에요. 셋 다 분야가 틀려요. 예를 들어 롯데케미칼은 정말 순수에 집중해서 기초화학 쪽에서 그냥 규모 경제로 덩치를 키우고 있어요. 거기서 완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LG화학은 눈을 돌렸어요. 하이브리드로. 기초화학이 지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유가가 지금 다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유가가 안정화됐어요. 유가가 안정화되면 좋지가 않아요. 정유사들에게도 좋지가 않고 화학주에게는 원래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화학 제품을 정제해서 파니까 판매비 원가에 비해서 그 스프레드가 높아지니까 좋은데 지금은 유가가 하락하는 게 대세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안정화가 되면 화학업체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초 부분이 안 좋으니까 LG화학은 배터리로 눈을 돌려서 지금 대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산업을 강화해서
지금 이쪽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되고 있지만 지금 말한 대로 아까 OCI가 지고 대형주도 다 지는데 하나케미칼이 여기 계속 투자를 한다.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광 시장이 열렸을 때 나머지 업체는 다 죽었는데 하나케미칼 혼자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규모의 경제로 단 한 번의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기초 쪽이 안 좋아서 눈을 지금 돌린 것이 LG화학이 지금 맨 먼저 성과가 나왔고 그다음 하나케미칼 성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아까 말한 일련의 과정이 다 똑같죠. 자동차용 배터리가 먼저 뜬 다음에 ESS용이 떠요. 그럼 하나케미칼 태양광 시장 뜨고 OCI 뜨고 LS산전이나 뭐냐 다 뜨는 거예요. 다 아까 연결되는 건데 결국 하나케미칼도 좋다. 느리지만. 그래서 결국 에코프로가 먼저 강력하게 치고 나가면서 여기서 3대 장으로 역할을 해줄 거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굳건하게 버티면서 30%의 지분을 자기 몫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에코프로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따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씩 갖고 있는 3대 장이 지금 방향성으로 봤을 때 모두 우상향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등치를 키우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좋은 에코프로의 비중을 실으셔도 되고 에코프로 BM이 신규 상장했을 때 에코프로에서 수익 난 걸 빼서 에코프로 BM을 상장했을 당시에 첫날부터 공략을 해서 상한가를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더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열 시청자님께서는 좀 잘 들으셨나요?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 포트폴리오 중에 네. 삼성전자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한 20년 보고 샀거든요. 삼성전자 5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20년을 보신다. 20년을 보고 샀는데 그냥 이제 주구장창 냅두려고 네. 그냥 지금 손절 구간은 지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절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 안 한 게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말을 안 했고요. 네. 그게 굳이 여기서 손절해도 필요가 없는 게 나머지 3대장이 워낙 지금 좋아요. 지금 좋을 거고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하나케미칼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에코프로 지금 이게 바로 근거 있는 테마인 거예요. 무슨 사회이사가 정치 유력 대선 후보랑 무슨 동네 소꿉친구였다고 해서 오르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지금 다가올 미래에 이미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미 그 업종에서 활동을 하는 확고한 지위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삼성전자 손절을 하던 더 가져가든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요. 그냥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별로 이 포트에서 중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예요. 지금 예체능계를 가고 싶길 원하는데 문과 종목 하나 한문 문제 안 나온다고 한문 시험지를 찢어버리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한 이 코디 내용 함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들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이 수익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상위 0.1% 투자자로 만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기라고 합니다. 새해 수익률 1등급 맞으셔야죠. 두고 보세요. 꼭 당신의 포트를 최고로 만들 테니까.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네, 이승엽 시청자는 무려 투자 경력이 10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포트폴리오 좀 짜고 계신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이승엽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전 KPS 비중 30% 담고 계시고 33,850원에 매수하셨고요. CJ헬로 30% 1380원, LG 디스플레이 30% 19,150원, 그리고 골든브릿지 증권이 10% 비중으로 가져가고 계신데 1,94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네, 최동기 고객님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 가져가 보면 될까요? 일단 우리 이승엽 고객님은 일단 M&A 테마주들이 두 개가 있네요. 네, 코디여서 고객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 골든브리지 증권. 네. 그 종목은 이제 M&A 관련 테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 KPS는 이제 뭐 우리 화력 발전이나 원전,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아시겠지만 이제 LED 이런 종목인데 일단 한전 KPS는 아시다시피 뭐 한전, 우리 캡코의 자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비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뭐 민자 발전, 뭐 지역 난방, 열원 공급 설비, 산업단지 열병 설비, 뭐 자가 발전 설비. 그러니까 국내 플랜트 설비에 일단 유지 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화력 부분이 35%, 원자력이 38%, 송전전 부분이 이제 7%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 보면은 이제 8월에 서울 복합 800mW, 800mW, 그다음에 평택구막 950MW, 그다음에 내년에는 신서천 1000MW의 화력 발전소가 가동이 됩니다. 또한 이제 해외 부분에는 이제 UAE 시운전의 수주 금액이 증가가 되면서 또한 올해는 파키스탄 쪽에도 일단 정상 준비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UAE 원전 시운전 수주 금액이 일단은 증가했어요. 6배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약 2천억으로 변경이 됐고요. 또한 또 올 2분기에도 UAE 원전 그다음에 경상 정비 수주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파키스탄 화력 발전 2호기 정부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한전 KPS가 또 19일 날 작년 12월씩 공시를 했죠. 한국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으로부터 총 1,080톤 규모의 발전 설비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계약 금액은 각각 뭐 574억, 509억으로서 연결 매출액의 4.6%를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종목은 워낙 뭐 안정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승엽 고객님께서 이제 매수 단가가 33,850원, 오늘도 이제 33,300원이라 일단 매수가 부근에 있어요. 부근에 있고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일단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특히 우리 기관 투자가에는 그 투신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가도 일단은 28,000서부터 꾸준히 일단 상승을 하다가 일단 35,000원대에서 꺾였다가 지금 이제 33,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주가 흐름 자체가 저는 눌림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지금 비중 자체가 30%인데 일단은 뭐 좋은 종목이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봉 301선인 약 38,000원까지는 일단 1차 목표가 잡으시고 그다음에 계속 일단 뭐 거기서 매도할 필요 없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도 좋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를 우리가 또 제가 지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 3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워낙 뭐 원전이라든가 화력 발전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요. 일단 현재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CJ 헬로가 됐는데 사실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그동안에 뭐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수익성 위주의 고객 대응 전략이 유효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TV의 경쟁 및 M&A 사업체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해서 이러한 어떤 경영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익성 회복이 본격화 기대가 되는데 효율적인 선별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 중 2019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매출 증가를 기반한 영업이익이 계속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서 M&A 매력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IP 업체의 공사가 더욱 커지고 있고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업체까지 유료 방송 시장에 거세를 하면서 아마 케이블 TV 업체는 모두 잠재적인 M&A 매물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어떤 테마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포인트는 외국인의 매수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주봉상 계속 61선 약간 가격 자체가 약 8,880원이 계속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예상되고 일단 목표가는 일단은 11,500원으로 일단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됐는데 비중이 30% 되는데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뭐 논란이 많죠.
그래서 이제 패널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서 대형 제품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분기 실적은 계속 양호할 전망인데 지금 증권가의 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올해 적자 예상이 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오히려 흑자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LG 디스플레이도 일단은 기관 외국인이 계속 매수 지속되기 때문에 향후에 패널 가격 추이를 보면서 일단은 기간의 동향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골든브리스 증권인데 사실 이것도 M&A 테마인데 오늘 아침에 또 공시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방송 전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상상이 나고 또 어떤 계약 해제 어떤 거 내용이 나옴으로써 그런 문서를 통보를 받았다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골든브리스 증권은 이런 M&A 테마라 가지고 주가 자체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상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또 매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그 이상진 회장이 이제 베트남 왕족 출신이에요. 고려시대 때 기여하신 분인데 사실 뭐 이런 어떤 노적 어떤 상상하는 거에서 회사를 키워왔는데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는 이제 지난번에 파생해서 100억 정도 적자를 보므로써 그다음에 저축은 인수 등을 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악재를 지금 극복하면서 M&A까지 매물이 나눴는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조만간에 다시 새로운 어떤 매수자가 나타나면서 분명히 M&A 될 거로 보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거의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팔 필요 없이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좀 잘 들으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CJ헬로가 실제로 한 10월 즈음에 그 M&A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들어갔는데요. 아직까지도 전혀 뭐 소식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또 신일석 코디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석 코디님은 이 CJ헬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CJ헬로는 계속 기대감을 가지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보기에는 지금 혹시 IT 업계에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LG 계열에 근무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를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LG, 썰렁하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사실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삼성 SDI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솔직히 지금 현실적으로. 삼성전자폰이 LG전자폰을 압도적으로 누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가 맨날 열심히 하지만 휴대폰 시장에서만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중소형을 꽉 잡고 있는데 그럼 LG 디스플레이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중대형 아니면 지금 요즘에 새로 나온 이제 폴더블이 완벽하진 않다고 하는데 그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LG 디스플레이가 강력하게 먹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삼성 SDI가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삼성 SDI는 왜 역사적 신고가 부분일까? 결국 지금 아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우리가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으로 가니까 휴대폰 배터리보다 훨씬 용량이 크니까 그쪽 시장이 커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LG 그룹을 다닌다고 해도 이율 배반적으로 옮겨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LG 다니면 LG 폰을 써야 된다. 하지만 삼성폰이 좋으면 삼성폰을 써야죠. 이건 주식은 더 수익에 관계된 거니까 그리고 LG를 안 다니니까 LG 디스플레이를 삼성 SDI로 변경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다시 더 갈 확률이 높을까요? 52주 신저가가 52주 다시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52주 신고가가 높이 올라간 것 같지만 신고가 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있고 매물벽을 다 뚫었기 때문에. 신저가가 낮은 것 같지만 더 신저가를 갱신할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내리막 인생인 사람은 내리막을 갈 확률이 높은 거고 계속 오르막 인생인 사람은 오르막 확률이 높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 LG 디스플레이를 삼성 SDI 비슷하잖아요. 근데 성장 엔진 날개가 다 달린 걸로 가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거의 뭐 매수가랑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로 전격적인 전환을 하면 SDI에서 수익을 내면서 CJ헬로의 M&A 소식을 좀 더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승엽 시청자의 포트폴리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지금까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석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10시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의 큰 화두는 장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것이 이제 올해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살아있는 LG화학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LG화학은 여러 가지 석유화학 스플레드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는데 실제로 올해 주목하는 포인트는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의 가치의 상승,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영향으로 올해 배터리 수주잔고, 작년에도 상반기에 수주잔고 60조를 돌파한 이런 어떤 전체적인 LG화학의 그런 매출 수주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배터리 매출이 1조 원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손익기조에 도달해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흑자 전환 기조 속에서의 2차 전지의 부분, 이거를 상승을 견인해 보면서 대세가 살아있는 LG화학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장기 흐름 속에서의 괜찮다, 이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 괜찮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